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전표 입력, 4월 10일 대비 전산세무 2급 정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전표 입력 테마학습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63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63회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회 주식회사 세진입니다. 회사 코드 632번 되겠고요. 자, 2월 1일 문제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대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당사는 주식회사 호주무역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2천만 원 있었는데요.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 합계자리수표를 들어가서요. 자, 2월 1일자 조회를 해줍니다. 0201 해서 2월 1일자 조회를 해주시고요. 자, 금액을 찾아보니까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드리면요. 자, 우리 단기 대여금 있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90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900만 원.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900만 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2천만 원이 지금 회수 불능이 됐죠. 자, 바로 분계 여기서 들어갈게요. 자, 바로 분계를 해주면요. 자, 일단 모아놓은 대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 2천만 원 이렇게 먼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도 걸어줘야 되겠죠. 거래처는 주식회사 호주무역.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모아놓은 금액. 자, 그럼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겠죠. 단기 대여금이 114번이니까 115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900만 원 털어주시고 나머지는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1100만 원 되는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자, 기타 대손 상각비 954번인데 그냥 생략할게요. 자, 이건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자, 입력을 먼저 하고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대손에 대한 이론 정리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대변부터 갈까요? 대변에 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호주 무역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대손 충당금 모아놓은 거, 자, 금액이 900만 원. 나머지가 그렇죠. 954번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흔히 채권 채무에서요, 채권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매출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채권이 있죠. 자, 매출 채권의 종류는 두 가지, 기타 채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일단 대표적인 것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움 있겠죠. 그 다음에 미수금 있고요. 기타 채권에는 그리고 돈 꿔주는 거, 대여금, 그 다음에 선급금, 계약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매출 채권의 경우에도 하고요 하는데 선급금은 안 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릴 때, 대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선급금은 보통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지우고 갈게요. 선급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떼어 먹을 걸 예상하고 계약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손 상각비 처리, 대손 상각비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요. 자, 이쪽에서는 매출 채권의 경우와 그쵸, 기타 채권의 경우가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그냥 씁니다. 대손 상각비.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얘는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기타자를 붙여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자, 얘는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 요거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 나는 기준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따른 그쵸 환입에 대해서 또 처리하는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갈게요.
대손충당금에 따른 환입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이제 반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 성격.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라고 할까요? 네, 반대. 네,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손삼각비의 반대. 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자, 이거 역시 대손충당금 환입이란 개정 과목을 써요. 대손충당금 환입. 자, 개정 과목은 동일합니다. 위에랑 아래랑 동일한데 다만 성격이 좀 달라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자, 차감 개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고,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는 이제 원래 마이너스고, 얘는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뜻은 뭐냐면 영업의 수익에, 실제로 대손충당금 환입을 조회해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800번대가 있고 900번대가 있는데, 800번대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의 차감 개정, 900번대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한번 정리해 봐야 될 이론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월 20일 문제. 자, 2월 20일 문제 보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액면금액 100만원에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자, 액면금액 100만원 금액을 일단 확인해 주고요.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에 뭘 샀다는 거죠, 국공채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라고 되어 있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죠.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다. 자, 친절하게 답도 써줬어요. 공정가액은 6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란 말이 앞에 있었고요. 자, 바로 뭡니까?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매입할 때는, 그쵸, 구입 가격과 액면 금액의 차이를, 그쵸, 구입 가격과 공정 가치의 차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이제 가산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빨간색으로 써드릴까요? 예.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차변에 만기보유증권이 되겠죠? 만기보유증권. 근데 만기보유증권이 사자마자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얼마 주고 샀어요? 현금으로 매입한 게 100만원 주고 산 거죠. 자, 그러면 40만원만큼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해요, 차변에. 그럼 이게 이제 취득 손실이냐? 아니죠. 우린 취득 손실이라 쓰지 않고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 즉 해당 자산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차량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봐서 이것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요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예, 요게 차량 운반구. 자, 그래서 뭐 분계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한 가격, 즉 액면 금액과 공정 가치, 시가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 줘야 된다는 거, 요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요, 요게 이제 10년 만기 무이자부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인데 10년 만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장기에 해당되겠죠. 장기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비유동이라는 뜻이고, 이 만기 보유 증권은 결과적으로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입력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설명을 잘 들으시고 가도록 할게요.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 되겠고요. 대변의 현금부터 먼저 갈게요. 100만원. 차변에 이제 만기보유증권인데, 만기라고 검색하시면요, 자, 확대해드리면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있는 124번 만기보유증권은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만기보유증권이고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다음에 181번은 그쵸, 장기죠. 1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즉 투자 자산은, 대개는 만기보유증권이 위쪽 아래쪽을 따진다면 아래쪽이 대부분입니다. 매도가능 증권도 한번 조회해 볼까요? 매도가능 증권도 똑같은데요. 역시 매도가능 증권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확대를 좀 해드리면 매도가능 증권도 이렇게, 자, 위에 거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매도가능 증권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178번은 그렇죠,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매도가능 증권이다. 자, 그래서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대개
투자 자산 쪽에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의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을 사자마자 60만 원으로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40만 원만큼 취득 손실을 봤는데 취득 손실은 별도로 계정 과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자, 2월 28일 되겠습니다. 당사는 1월 10일에 매출처인 부도로부터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으나, 자, 부도의 자금 사정 악화로 2월 28일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끊어볼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내용을 좀 끊고 갈게요. 자, 보시면, 자, 1월 10일에 매출처인 부도로부터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 딱 느낌상 뭔가 떼어먹거나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외상 매출금은 5천만 원이 어떻게 되는구나. 자, 내용을 보니까 어음을 받아서 소지하였으나 내용을 들어보세요.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지금 받으러움이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잊지 마시고 어음이었다는 얘기고, 근데 어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2월 28일자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인데 우리가 보통은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 즉시 대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자,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본 다음에 나중에 대손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대손이 있고 나중 대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즉시 대손한다면 여기서 바로 대손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내가 지금 대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손 처리를 할 거라면 이때 처리하는 임시 개정 과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예요. 전산회계 1급도 이 시험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분계를 넣어드리면, 자, 분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분계를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분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상 매출금이, 받으러움이 됐으니까 일단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거겠죠? 대변의 받으러움. 그 다음에 금액은 5천만 원. 자, 이렇게 없어져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으니까 네모로 그냥 가름할게요. 거래처도 주식회사 부도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친절하게 또 외상 매출 5천만 원에 대해서 어음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으나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받으러온 금액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이거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2월 28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자, 부도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도죠. 주식회사 부도. 자,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 받으러움 하고, 자, 이렇게 5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